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세금 정보 꼭 알아야 될 것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납세자가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집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이 세무사도 정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질의를 해보자 해서 서면 질의를 한 거죠.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종 활용을 하는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분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언제 답변이 나왔냐면 2018년 5월 29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은 여기가 지금 나왔어요. 자, 답변보다는 먼저 질문과 상황을 한번 봐보죠. 자, 이분이 이런 질문, 이런 상황이네요. 1993년 서울 광진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부수고 다시 지었다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2014년 7월 30일 날 새로 지었다가 2018년 1월 3일 날 해당 주택을 1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 앞에가 4개죠. 별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10억 넘게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93년에 샀다가 쭉 살고 있다가 20년 정도 지난 2014년 7월 30일에 부숴서 다시 짓고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10억 넘게 팔았는데, 자, 이건 사실이에요. 예. 뭐 이건 알겠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질의 내용이죠. 질의 내용은 이겁니다.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해서 매매하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실거래가가 9억 이상 초과되는 거. 소득세법 114조 2항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환산가액 중 양도가액 9억에 상당하는 부분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알 수 없는, 이게 일반인이 쓸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산세를 적용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상황을 드렸고 답변을 드리면 이 답변은 뭐냐면 고가주택을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전체를 부과를 한다.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냐면 전체 가산세를 부과하냐 9억 초과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하냐, 이게 본인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핵심 질문이었어요. 자,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초과된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라는 것은 뭘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가산세, 별도로 내는 세금. 이 가산세를 어떻게 내느냐, 전체로 내느냐, 9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세청은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내라고 지금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애매했던 건지 제가 사례를 놓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연 설명을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지금 15억에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냐라고 봤더니 10억이에요. 10억. 그럼 5억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5억. 자, 5억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어때요? 원래 비과세를 해주지만 9억 초과되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된 부분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 계산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좀 풀어서 해볼게요. 자, 이분이 15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매매 9억, 6억. 취득은 토지는 요 10억인데 3억이에요. 3억. 건물은 7억에 지었습니다. 7억. 자, 그렇다면 매매 금액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봤으니까 토지는 9억 중에 1억 8천 정도가 배분이 되고 과세되는 토지는 1억 2천, 건물은 7억 중에 4.2억, 2.8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합쳐보면 여기는 6억, 여기는 4억. 그래서 차액을 계산하면요. 차액을 계산하면 3억, 여기는 2억 이렇습니다. 자, 전체 차익이 5억이 나 있잖아요. 15억에 팔고 10억에 증빙이 되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어떤 방식이 됐든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으니 6억에 상당하는 금액만 세금을 계산하니까 그 차액은 2억이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2억이 아니고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를 어떻게 냅니까? 라는 게 지금 질문의 요지였어요. 다시 좀 상황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건물 있죠, 건물. 지금 건물이 문제예요. 건물을 지었을 때 아까 7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9억, 6억에서 15억이 됐어요. 자, 건물 7억이 증빙이 다 있으면 우리 건물을 이제 원룸을 지으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일반 소규모 건물 말하는 겁니다. 계약서, 통장으로 돈 나간 거, 그 다음에 뭐 영수증인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다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7억 들어간 건 맞는데 뭐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 했고 계약서 금액보다 금액이 더 늘어났고 통장으로는 현금도 주고 뭐 이체해 준 것도 있고 영수증은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세무서가 그냥 이거 대충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비용 들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하나 안 맞으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세무사한테 대부분 가서 요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요 평가를 하는 대부분의 기준이 환산을 한다 그럽니다. 환산가액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환산가액이 가령 7억이라고 봐요. 원래 7억이 정확히 들어갔지만 이제 환산가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와 통장 뭐 세금에서 이런 게 없으면 세무사가 7억으로 환산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계약서, 통장, 세금계산서 이거 제대로 갖춰 놓으라고 했는데 안 갖춰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왔다 그러면 네가 뭐 잘못한 거다. 나라에서 지키라는 세금계산서 이런 거 안 지켜왔으니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가산세는 환산한 금액, 요 금액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취득 가액이 건축, 특히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이 불분명하다, 현금으로 주고 통장이 100% 확인 안 된다 그러면 환산을 해라. 환산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정확히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건물 분양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파시는 분들, 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확히 없는 분들은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9억에 6억, 15, 요거 매매 금액인데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니까 건물로 따지면 아까 건물이 7억이죠. 7억에 얼마죠? 4억 2천. 여기는 2억 8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7억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어때요?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니까 요건 비과세가 됩니다. 요 영역은. 세금 내는 영역은 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는 7억 전체에 부과할 거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것은 과세되는 2억 8천에 대해서 세금 가산세를 부과를 할 거냐라고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7억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라.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였어요. 아니 9억까지는 어떻게든 비과세를 해주니까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세금 내야 되는 2억 8천에 대해서만 정확히 건축비가 없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전체 7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라.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들어도 좀 애매하신 분이 있을 거고, 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은 그럼 내가 건축비 같은 거 계약서가 제대로 있나? 이렇게 한번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빙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잘못됐고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A 친구가 있고 B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퇴직하고 경기도 인근에 땅을 분양받아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토지는 다 3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토지 3억에 다 분양을 받았어요. 건물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지었습니다. 그래서 5억 들여서 지었어요. 5억 들여 다 지었어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이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계약서하고 통장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뭐 현금으로도 주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안 맞아요.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이니까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8억이 들었잖아요. 둘 다 원가는 8억이 들었어요. 얼마에 팔았냐 하면 이 친구는 9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1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이 친구는 자, 여기는 도로 가서 좀 시끄럽고 나는 좀 더 정원을 더 이쁘게 했고 안쪽에서 조용해서 9억 천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누구라도 9억 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9억 천이니까 1,0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해봐야 뭐 한 50만 원 나오겠지. 최저세율이 6%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억에 대한 가산세 있죠? 5%면 2,500만 원. 지방세 250만 원까지 합치면 한 2,750만 원. 여기 소득세금이 2,8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1,000만 원 더 받자고 받았는데 세금을 2,800만 원 내는 거. 자, 이유는 건축비 전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차이를 한번 봐봐요. 똑같이 건축에 대한 계약서는 없어요. 그런데 얘는 9억 아래로 팔았기 때문에 9억까지 팔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고 취득을 얼마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얘는 9억 천에 팔았기 때문에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사단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만히 똑똑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일반인은 알 수가 없고요. 막상 팔아봐야 닥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세법적으로는 1,800만 원이나 되는 손해를 본 겁니다. 2,800만 원. 물론 1,000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1,800만 원의 실제로 손해를 본 거네요. 이게 손해 본 거잖아요. 돈으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뭐 5년 전에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세무사하고 잘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